반갑습니다. 학생공감학원장 신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2022년 겨울방학 학생공감 스파르타반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총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파르타반은 어떤 반인지, 그리고 수업과 관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시간표는 어떠한지, 교육비는 어떠한지,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공감 스파르타반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 여름방학에 마석 최초로 주 5일간 영어 수학 30시간 동안 집중 학습을 하는 그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파르타반입니다. 그러면 왜 스파르타반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마석 아이들도 대치 아이들만큼 많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시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전국 아이들과 결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마석 아이들이 공부를 적게 한다면 이 아이들을 수능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요. 제가 마석뿐만 아니라 대치, 목동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시간표를 많이 봅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 대치 미래탐구 겨울방학 시간표인데 이렇게 있으면 작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수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금, 화목, 즉 월화수목금 주 5일간 4시간씩 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4시간씩 본 수업을 하고 끝이 아니라 요 시간들, 적게는 뭐 2~3시간부터 많게는 5~6시간까지 의무 클리닉이 쭉 있습니다. 공부 제일 잘한다는 대치 아이들, 목동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석 아이들도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내신 경쟁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스파르타반으로 과연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여름방학 스파르타반 수강생 중 90% 이상이 성적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학생 만족도 99%, 재수강 희망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 여름방학 수강 끝나고 나서요. 아이들한테 전부 다 설문지를 익명으로, 강사는 없는 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만족합니다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스파르타반이 있으면 재수강을 하겠다가 100%였습니다. 고민하겠다 혹은 안 듣겠다가 단 한 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체득을 했으니까요. 아, 정말 내 실력이 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실력이 자라나고 성적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마석고 2등급의 12명입니다. 학교에서 12명인데 그중 4명이 저희 학생공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세요.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여름방학 스파르타반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후기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집에만 있으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을 텐데 학원을 일주일에 5일 나가면 2학기 진도를 다 나가서 개학하고 나서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좋다라고 남겨줬습니다.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냐면요. 저희 스파르타반에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 주 5일 동안 영어 수학 합쳐서 30시간 공부해서 알차게 많은 양을 학습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학을 많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스파르타반에 보내면 수학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수학 너무 중요하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한 학생들의 후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루에 매일 수학 2시간도 채 안 했는데 스파르타반을 하면서 매일 4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조교쌤들이 발마다 계신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남겨줬습니다. 저희 아이들요, 하루에 매일매일 4시간씩 하고 그 4시간씩 하고 끝이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것 있으면 개별 선생님께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단 한 건의 질문도 그냥 필요 없어 하지마 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고 아이가 알 때까지 설명해서 집에 보냅니다. 그 다음 방학 동안 진도는 얼만큼 나가나요? 겨울방학 스파르타반을 하면 우리 아이들 진도는 얼만큼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 좋았다. 짧은 시간 동안 한 학기 내용을 전부 끝내서 좋았다. 이때는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 4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 4주 동안 2학기 전 내용을 끝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1학기 전체 내용을 모두 다 끝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다 하고 가서 집에서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희 스파르타반이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아이들 숙제를 내주면 해오면 좋죠. 해오면 좋은데 절반 정도는 잘 안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숙제를 미리 학원에서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집 가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채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스파르타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휘 암기를 싫어해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든 어떤 학부모님들께서건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 암기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긴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약한 어휘를 억지로라도 하니까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신지학 선생님의 입담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 가셨다. 제 수업 모토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때 정말로 집중 많이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 풀고 옵니다. 그렇게 집중력을 잔뜩 쏟고 오면 영어 시간에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지친다고 놀자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쳤을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밌게 이끌어 가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면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어휘, 요것을 방학 때 실력을 짱짱하게 기를 수 있게끔 억지로라도 재시험 보고 누적 테스트 보고 복습 테스트 봐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어휘를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영어는 어떤 수업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따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남겨놓으신 거 보실게요. 독해 어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냥 문법 중점이 아닌 많이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문법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어휘도 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남겨줬는데, 저랑 수업하면 스파르타반 동안에 어휘, 문법, 구문, 독해 전 영역을 모두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요. 스파르타반. 그럼 수업은 어떻게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파르타반은 주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수학은 4시간씩 주 총 20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1의 경우 수학상 1학기 전범위를 끝내고 고2의 경우 수학 1 전범위 진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수업하고 그냥 집에 가라가 아니라 개념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의무 클리닉. 그래서 그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는 했는지, 문제 적용을 시키는지 모두 다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 배운 내용을 당일 복습을 해서 본인의 실력으로 모두 다 가져가고 마음 편하게 귀가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밀착 클리닉. 학생별 약점 분석. 저희는 일일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끼리 일일 보고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내용을 주고받아서 우리 아이는 이게 약하구나, 클리닉 시간에 이걸 못했구나, 그럼 개념 시간에 이걸 조금 다뤄줘야겠네, 개념 시간에 이걸 못했는데 클리닉 시간에 이걸 잘했네, 이 아이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약점이었구나, 혹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마다 분석해서 개별 숙제를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앞선 공부가 필요한 경우. 우리 아이는 너무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비고 1인데 예비고 1 수학상 다 했습니다. 수학카도 다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수학 1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상담 후에 윗학년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는 실제로 저희 학생 공감에 있는 어떤 한 중학생인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죠.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이제 15살이 되지만 이번 스파르타반 때 18살, 즉 고2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매주 개별, 학생별 학습 상황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것은 저희 학생공감 여름방학 스파르타반에 보내주셨던 학부모님들께서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냥 저희는 수업을 하겠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 테스트 성적, 진도, 뭐 지금 약점 부분은 어떠한지, 근태는 어떠한지, 지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정리해서 학생별로 매주 안내 문자를 발송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스파르타반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문자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곧바로 반영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예비고 1과 2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 1의 경우 어휘는 고1, 2 필수 어휘 1440개를 암기시킬 거고요. 예비고 2는 수능 필수 어휘 1920개를 암기시킬 겁니다. 학년에 따라서 어휘를 암기하는 범위가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입니다.
예비고 1은 문법 개념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개념이 8,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2 정도. 그래서 영어 문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고 2는 문법 개념은 이미 저랑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법 문제풀이, 실전 개념을 할 겁니다. 이 투부정사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투부정사가 뭐야? 어떤 개념이야?를 익히는 건 예비고 1이고 2학년은 투부정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근데 개념이 약하네. 여기 살짝만 봐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8, 그 다음에 개념 2 정도로 이렇게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부문, 문장 해석입니다. 우리 예비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해석 규칙, 법칙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해석 방법을 모두 다 잡아주고 그 다음 앞서 배운 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능력을 배양하느라 조금 많은 양을 할 겁니다. 약 1000개의 문장을 학습을 할 것이고요. 예비고 2 학생들은 고1 때 동안 여러 가지 내신 대비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의 감은 있습니다. 감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이게 맞나? 아닌가? 틀린가? 좀 애매한데 어려운 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조금 지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최단시간 구문독해라는 교재로 300문장으로 아이들 해석을 전부 다 개념을 모아서 응축시켜 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독해는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할 건데 예비고 1은 고1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고 예비고 2는 고2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 시험지로 쭉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5년치 기출문항 중 좋은 것들만 제가 100개를 골랐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순으로요. 그렇게 100개를 골라서 우리 아이들과 방학 동안에 그 100문제를 모두 다 끝낼 겁니다.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 문제풀이법 총정리를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파르타반 시간표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고 1 스파르타반은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수 있으세요. 왜 3시부터인가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앞당겨서 뭐 10시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3시부터 5시에 2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시부터 6시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저녁 식사 시간에 학원에서 급식을 제공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현행법상 학원에서 뭔가를 먹는 게 불법입니다. 저희 코로나 그 병 때문에 불법이어서 저희가 급식은 진행하지 못하고요. 1시간 동안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수학상 개념 수업을 하고 곧 이어서 2시간 동안 이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익히는 문제풀이 및 첨삭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주 5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 아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수업이 있어야 그 다음 주차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주말에 불러서 따로 보충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뭐 학생마다 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 오지 않는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 학생마다 다를 겁니다. 그 다음 예비고 2 스파르타반은요 11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왜 11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2학년 때 기하를 선택을 하고 학원에서도 기하를 선택을 해서 듣겠다라는 학생들은 11시부터 1시까지 와서 기하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1 개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시부터 5시까지는 이 개념 수업을 배운 걸 그대로 문제풀이 및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겁니다. 2학년들 요거 수학은 요 부분은 기본입니다. 수학 1은 기본인데 요 기하 수업은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추가 교육비가 발생을 합니다. 선택이니까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2학년도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귀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스파르타반 교육비 안내입니다. 꽤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규반 시간표를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규반의 경우 주 6시간, 4주 기준으로 한 달에 총 24시간을 수업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영어는 주 5시간, 4주 동안 총 20시간을 수업하며 25만 원.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을 같이 하면 주 11시간, 4주 동안 총 44시간을 하면서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건 요 시간, 영어랑 수학 각각 들을 때는 시간당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로 책정을 해두었고요. 영수를 같이 들을 경우에는 11,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과 요 금액을 기반으로 저희 학생공감답게 겨울방학 스파르타 반도 조금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수학의 경우 주 20시간, 몇 주 기준이냐면 3주입니다. 여기 있는 3주를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주 기준으로 총 60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규반에 비해 거의 한 2배는 넘고 3배는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시간이 되고요. 그 시간 수업료를 5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어는 주 10시간, 똑같이 3주입니다. 왜 3주인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총 30시간 동안 2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를 같이 하면 주 30시간, 3주 기준으로 총 90시간입니다. 그래서 81만 원으로 5만 원 할인해서 8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냥 1월, 2월 각각 한 달씩 1월에 57만 원, 뭐 수학만 듣는다고 하면요. 1월에 57만 원, 혹은 수학 영어를 같이 듣는다고 하면 1월에 81만 원, 2월에 81만 원 이렇게 교육비를 납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스파르타반 교육비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이쪽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제가 아까 3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을 언제 시작하냐면 10일 날 시작을 합니다. 1월 10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스파르타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의 스파르타반 교육비를 책정을 했고 요걸 납부해 주신다면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교육비 없이 그냥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수학만 들으신다라고 하면 57만 원, 영어 수학을 같이 들은다고 하시면 81만 원, 즉 스파르타반 교육비를 내면 나머지 그냥 1월 전체를 듣는구나. 2월도 마찬가지로 요 기간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설 연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 7일부터 28일 요 기간 동안 수업이 3주 동안 진행이 되고 요 3주간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해 주시면 나머지 기간 상관없이 전체 다 2월 전체를 수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각각의 수강료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 선택 과목을 추가 수강할 경우 요 각각에 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건 요 표 내용만 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것들 조금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방학에 스파르타반 말고 스파르타반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정규반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 학생공감 학생들 중 98%가 스파르타반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 학생들은 그냥 안 듣고 끝이 아니라 나도 스파르타반을 수강했어야 했는데 라고 조금 후회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선생님 저 그때 정규반 들은 거 조금 후회해요. 그때 스파르타반 들었어야 했어요. 라고 본인들이 듣지도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학습 격차, 실력 격차를 느껴보고 나서는 다음번에 무조건 스파르타반 해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신청자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4명 이상이 되면 정규반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아이는 없지만 결혼도 안 해서 아이가 없지만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 혹은 고등학생이라면 저희 학원 스파르타반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무조건 보낼 것 같아요. 제 학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보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두 번째,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까 예비고 1 설명드릴 때 왜 3시부터 시작하나요? 혹은 예비고이는 선택 과목 안 하면 1시부터인데 좀 10시도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겁니다. 방학 때 우리 아이들 밤낮이 바뀌어요. 그래서 10시부터 불러서 한 4시쯤 끝내면 혹은 6시쯤 끝내면 우리 아이들 밤에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또 한 새벽 4시, 5시 이때쯤 자고 겨우 학원에 막 지가 헐레벌떡해서 오고 밤낮이 바뀝니다.
그 밤낮을 안 바뀌게 하려고 평소랑 학기 중이랑 똑같이 8시 혹은 10시쯤 끝내려고 시간을 뒤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오전과 주말에는 예를 들어 오전에는 국어, 주말에는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스파르타반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대에 다른 과목을 하라고 저희가 시간표를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수학은 스파르타반, 영어는 정규반 수강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스파르타반과 정규반은 시간이 겹쳐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설 연휴 기간에도 수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달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스파르타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월 31일부터 1월 1일, 2월 2일, 2월 2일 3일간 설 연휴는 휴강입니다. 이거는 수업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나서 2월 3일, 2월 4일 이틀간은 1월 동안 배운 요 3주간 배운 모든 내용을 복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3주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또 3주간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수업한 것으로 아까 교육비가 책정이 됐었고요. 또 2월은 이렇게 3주간 수업한 것으로 교육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스파르타반은 총 6주간 수업이다. 그리고 요 3일, 4일 요때는 학생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할머니 댁 갔는데 2일날 안 오고 3일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사정에 따라서 결석이 허용이 됩니다. 나머지 3주 기간 동안에는 지각 결석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때 와서 제때 주어진 수업을 모두 다 듣고 가야, 모두 다 제대로 듣고 가야 실력이 제대로 오르기 때문에 지각 결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파르타반과 정규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진도가 차이가 납니다. 스파르타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진도를 전체를 다 끝냅니다. 전체를 당연히 끝내는 건 당연하고요. 쉬운 RPM, 센,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모의고사, 자이스토리 정도의 문제까지 최대한 많이 풀려서 실력을 짱짱하게 쌓은 상태로 학기 중 시작했을 때 다른 친구들과는 격차를 많이 벌려놓은 상태로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규반은 시간이 적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수학만 할 경우 20시간, 영어만 할 경우 10시간, 같이 할 경우 30시간, 정규반은 수학 6시간, 영어 5시간, 같이 할 경우 11시간. 그래서 30시간 대 1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있네요. 수학 숙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수학 숙제는 스파르타반은 숙제가 주어지면 당일 완성을 하고 본인이 몰랐던 것을 당일 모두 다 첨삭한 후에 귀가를 합니다. 반면에 정규반은 숙제는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어 수업에 있어서 차이는 스파르타반은 모든 어휘, 문법, 구문, 독해, 모의고사 전 영역을 짱짱하게 다 다룹니다. 그렇지만 정규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 문법, 어휘 일부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스파르타반은 1학기 내신 전체를 다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신을 잘하는 학생이 수능도 잘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실력까지도 기른다. 이게 컨셉이고요. 정규반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학기 중에 기말고사는 학기 중에 대비하는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내신 성적으로 수시 전형을 씁니다. 물론 수시 전형에 다양한 전형이 있겠지만 수시 전형에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내신 성적입니다. 그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총 10회로 결판이 납니다. 그 아이들 인생이 결정된 10번의 10회의 시험 중 예비고 1은 10번, 100%가 남아있고 예비고 2학년은 6번, 60%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얼마나 뜨겁고 알차게 보내냐에 따라서 예비고 1의 경우 100%가, 예비고 2의 경우 60%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께서도 그리고 저희도 다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량이 효율을 결정합니다. 공부는 무조건 많이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희 학생공감 겨울방학 스파르타반에 보내주신다면 아이들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